오늘은 이미지 생성 AI 툴 중 가장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컴피 UI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도 외계인의 이미지 생산 공장과 같은 컴피 UI를 훨씬 친근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라는 AI 어플리케이션 관리 도구를 이용해 컴피 UI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AI 툴들을 한꺼번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제 영상에서 초간단 완벽 설치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로 WebUI 4G와 컴피 UI를 한 번에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피 UI를 실행하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컴피 UI는 컴피 UI 매니저와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컴피 UI 매니저를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직소 퍼즐 모양으로 생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이곳 Available Extension에서 매니저를 타이핑하시고 이곳에 보면 컴피 UI 매니저가 있습니다. 저는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이쪽에 있는 Installed Extension에서 선택하시면 이곳에서 컴피 UI 매니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컴피 UI 런치 시켜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되는 분들은 오토 런치 옵션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 가장 아래쪽에서 To see the GUI go to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컴피 UI가 열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초로 실행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컴피 UI 유저 인터페이스와 저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여러분들도 다양한 커스텀 노드들을 설치하셔서 좀 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쪽 상단 메뉴를 보시면 여기에 워크플로우가 있는데요. 워크플로우에는 세이브와 세이브 에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세이브와 세이브 에즈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플로우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저장하시면 컴피 UI가 들어있는 폴더에 유저의 디폴트에 워크플로우즈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컴피 UI가 직접 관리하는 폴더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워크플로우라는 아이콘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불러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른 작업 파일 안에 이렇게 여러 개를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반면에 너무 많은 파일들이 쌓이게 되면 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익스포트라는 기능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먼저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제가 희망하는 특정 폴더에 해당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스테빌리티 매트릭스가 들어있는 폴더의 데이터에 워크플로우즈라는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 안에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별도 명칭을 지정한 다음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설치하셨다면 간단한 텍스트 투 이미지 워크플로우를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미 학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가장 최근에 작업하셨던 워크플로우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저와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 메뉴에 브라우즈 템플릿에서 워크플로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최근 컴피 UI 업데이트 이후 아주 많은 워크플로우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베이직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워크플로우이고요. 이쪽에 플럭스 워크플로우, 그 외에도 다양한 이미지 모델, 하이드림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3.5, XDXL, XDXL 리파이너 같은 이런 굉장히 유용한 워크플로우들을 바로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디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WAN 2.1이라든가 LTXV 같은 그리고 훈유행 같은 그런 비디오 워크플로우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 AI라든가 이디오그램, 루마이 AI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부 플랫폼의 API를 이용하시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컴피 UI의 계정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사용량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베이직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더블클릭. 네,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 창에서 Missing Models, 모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델은 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지 생성의 가장 핵심 파일인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기본 워크플로우를 불러올 때는 다소 오래된 체크포인트 모델을 설치하라고 공고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컴퓨웨어를 최초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컴퓨UI의 모델스 안에 체크포인트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테빌리티 매트릭스가 설치된 폴더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안에 패키지스 안에 컴퓨UI 안에 모델스라는 곳에서 이쪽에 보시면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포인트 안에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체크포인트의 종류에 따라서 하부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여기서 X자를 눌러서 메시지창을 꺼주시고 이쪽에 있는 실행 버튼 Run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실행되는 걸 확인하셨죠? 네, 이런 방식은 이렇게 단순히 긍정 프롬프트라는 텍스트 그리고 부정 프롬프트라는 텍스트만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했기 때문에 텍스트 투 이미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컴퓨UI는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생성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에 런을 살펴보시면 세 가지 런이 있는데요. 런 인스턴트는 사용자가 중단할 때까지 무한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런 on change는 이곳에 변수라든가 어떤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실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런 인스턴트를 해서 클릭해 보시면 무한정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할 때마다 계속 다른 이미지가 나오죠. 이것을 멈추시려면 X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펜딩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도 클릭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Run on Change를 선택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Ctrl F2 Generate을 랜덤으로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랜덤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인스턴트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픽스드로 변경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한 차례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변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증가하시더라도 그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한 번씩만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왼쪽에는 실행 큐, 노드 라이브러리, 모델 라이브러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실행 큐는 앞서 생성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 생성 작업에 사용했던 워크플로우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노드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노드들을 직접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한 다음에 불러올 수 있는 메뉴고요. 여기 모델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사용하는 다양한 AI 모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텍스트 인코더, 클립 비전, 인페인트, VAE 등이 있고요. 이 AI 모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노드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여기에 돌출됐던 메뉴가 사라집니다. 여기 토글 ธีም은 이걸 클릭하시면 밝은 테마로 바뀌고 이걸 클릭하시면 어두운 테마로 바뀝니다. 여기 이것의 워크플로우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고 마우스 가운데 휠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드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된 경우에 이쪽에 있는 핏 뷰가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으로 된 이 핏 뷰를 클릭하시면 전체 노드가 한 화면 안에 정렬됩니다. 그럼 이제 컴퓨UI를 학습하시기 위해 알아야 될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UI는 오픈소스 노드 기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코딩 방식의 AI 생성 도구라고 할 만큼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커스텀 노드가 약 2700개 이상인데요. 현재 숫자로 그렇습니다. 이런 노드들을 조합해서 마치 개인용 생성 도구를 개발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또한 강력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드전이나 챗GPT 이미지 생성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미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가 빈 공간에 스케치를 해서 그 공간 안에 이렇게 가구와 소파 이런 것들을 채워 넣었죠. 그리고 양파를 절단해서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파나 카펫 이런 벽면의 페인팅 같은 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강력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분야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3D 그리고 음악 등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 무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100% 무료였는데 일부 API를 연동하는 것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도구죠. 이렇게 생성한 이런 작업 프로세스를 워크플로우라는 형식으로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한 사람이 작업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또한 다양한 AI 모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노드를 개발하는 사람이 하나의 주체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그 모델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드들이 개발됩니다.
그렇다면 이 AI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이너들에게 모델이라는 것은 3D 모델이나 패션 모델, 프라모델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런 AI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라는 것은 AI 신경망 파일입니다. AI 신경망 모델들이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배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 포인트라고 부르죠. 그 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텍스트를 이런 신경망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클립 텍스트 인코더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를 번역해서 AI 신경망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클립 비전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미지 생성 과정을 제어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컨트롤렛이라는 AI 신경망 모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지 인코딩과 디코딩을 담당하는 VA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VA는 인간이 볼 수 있는 픽셀 이미지를 AI 신경망 모델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경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다시 픽셀 이미지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외에도 업스케일러, 생성된 초기 이미지를 고해상도의 디테일한 이미지로 변경시켜주는 업스케일러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다양한 저장소에 있는데요. 다양한 플랫폼이죠. 이런 AI 신경망 모델만 배포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는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의 모델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다른 플랫폼에 있는 이런 모델들을 이쪽에서 서치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 스테빌리티 매트릭스에서 이쪽 내 모양의 모델 브라우저로 가시면 Cbit AI, 허깅 페이스, 오픈 모델 DB 같은 곳에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컴퓨어의 매니저에서도 모델 매니저라는 것이 있어서 필요한 AI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이곳 매니저에 모델 매니저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컨트롤렉과 관련된 AI 모델들을 인스톨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bitai.com이라고 대표적인 사이트인데, 디자이너나 일반인들이 다운로드하기 쉽게 이런 썸네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모델을 선별하고 다운로드 받기에 적합합니다. huggingface.co는 모델을 개발하고 파인튜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플랫폼이고 좀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페이스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구글에서 서치를 통해서 모델을 검색한 다음에 허깅페이스로 연결된 링크를 타고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이트가 모든 AI 모델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의자나 워크플로우를 제작한 사람이 작성한 그 가이드에 따라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AI 모델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과거에 좀 더 이미지 생성 원리에 충실한 이론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시면 제 영상 중에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배우기 쉽다, 스테이블 디퓨전 기초특강 02를 서치해서 확인해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쉽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AI 이미지 생성 원리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컴피 UI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리는 AI 이미지 생성 비즈니스를 위해 창조 행성이라는 곳에서 온 외계인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 행성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한국말로는 잠재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외계인들은 그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능 물질을 이용해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라고 불리는 픽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지구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AI 이미지 공장을 열어서 돈을 벌 생각을 했습니다.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고향 창조 행성을 모방한 생성 장치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외계인이겠죠. 외계인은 체크 포인트 아니면 디퓨전 모델 아니면 유넷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외계인은 리얼리즘에 능하고 어떤 외계인은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미지를 만드는데 능합니다. 지구 언어 번역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클립 텍스트 인코드라고 합니다.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지구인들의 텍스트인 프롬프트를 AI 언어로 변환해서 외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능 캠퍼스는 MT, 레이턴트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외계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잠재 이미지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지구인들은 캔버스의 크기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지 생성 장치는 샘플러라고 부르는데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창조 행성을 모방해 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치 내부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입니다.
이 장치는 맞는 캠퍼스를 집어넣으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고 레이텐트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간이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지 출력용 포탈입니다. VA 디코드라고 하는데요. 출력용 포탈을 통과시켜 픽셀 이미지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투 이미지 방식의 이미지 생성에서는 이미지 입력용 포탈 VA 인코드도 필요합니다. 지구인들이 직접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이것은 픽셀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생성장치인 샘플러에 넣으려면 입력용 포탈 VA 인코드를 통과시켜 레이텐트 이미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때 입력되는 레이텐트 이미지는 이 맞는 캠퍼스처럼 완전히 빈 이미지가 아니라 이 원본 이미지가 레이텐트 이미지로 변경된 그 결과가 이곳에 입력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미지 생성의 구성 요소는 사실 대표적인 기본 노드들인데요. 노드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작업 단위인데요. 왼쪽에는 입력, 인풋, 오른쪽에는 출력,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 외에도 자체적으로 특정 값을 이렇게 세팅하고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각 데이터들은 이렇게 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차가운 계열의 보라색은 모델이고 주황색은 포지티브 프롬프트, 네거티브 프롬프트입니다. 따뜻한 계열의 보라색은 레이텐트 이미지, 즉 잠재 이미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레이텐트이기 때문에 따뜻한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드와 노드의 연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컬러와 이 명칭들을 보고 합니다. 가끔은 명칭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컬러를 보고 연결하시면 모델과 모델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이 K 샘플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생성된 레이텐트 이미지는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이 샘플스도 레이텐트 이미지지만 정확한 명칭은 샘플 레이텐트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면 리라우트라는 노드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VA, 붉은색이죠. 이 VA와 VA를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노드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면 자동으로 기존에 연결된 선이 사라지죠. 그 외에도 노드의 추천 기능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클립은 노란색, 이쪽은 주황색이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연결될 수 없지만 이 포지티브에 연결될 노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여기에 다양한 노드들이 나오는데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불러주어서 이곳에 놓아두겠습니다.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불러서 이것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노란색, 이것도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 이미지 생성 장치는 샘플러가 있고 여기도 샘플러가 있습니다. 이름은 K 샘플러인데 여기에 seed라는 값이 있죠. seed라는 값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이 seed 값을 서로 고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위젯을 인풋으로 변경해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젯 앞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생기죠. 인풋 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표시인데요. 이것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이곳에 프리미티브 int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있는 시드 값은 무시되고 여기에 입력하는 시드 값이 실제로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드 값을 입력해 줄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컨트롤 애프터 제너레이터 여기는 픽스드인데 여기는 랜더마이즈드. 그러면 이 픽스드를 무시하고 여기는 랜더마이즈가 우선하게 됩니다. 이쪽에도 같은 값을 입력하고 싶으시면 이것을 잡아당겨서 여기 있는 시드에 이쪽에 작은 원이 생기죠. 여기에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5라는 시드가 양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프리미티브라는 노드를 불러서 이 프리미티브 노드는 위젯을 이렇게 인풋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똑같은 프리미티브지만 이것은 연결하는 위젯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데이터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CFC에 연결하면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플롯이라고 나타나죠. 이쪽엔 int라고 나타나고 이곳에도 컨트롤 애프터 제너레이시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CFC 스케일은 자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곳은 픽스드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기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인들의 요청은 이곳에 들어가겠죠. 긍정 프롬프트에 커피숍 인테리어 아룬도보 스타일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부정 프롬프트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텍스트나 워터마크다.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번역되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KS 샘플러로. 이것이 생성 장치에 해당하고요. 이 KS 샘플러는 작업 장치인데 외계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계인은 체크 포인트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구 언어 번역기에는 체크 포인트에 함께 있는 이 클립 모델이 들어가야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이미지 생성 장치에는 레이턴트 이미지라고 이런 많은 캔버스가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이미지는 샘플스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출력용 포탈을 거쳐서 세이브 이미지를 통해서 컴피UI 아웃풋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접두사는 컴피UI, 그 뒤에 이미지가 생성되는 순서대로 일련 번호가 붙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저는 이번에 저거넛XL이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런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타나는데요. VA 모델이 출력용 포탈에 연결이 돼야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 모델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눌러주면 커피숍 인테리어가 아르누보 스타일로 생성이 됩니다. 아르누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미술 사조이고요. 덩굴 식물, 꽃과 같은 자연 형태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고풍스러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KS 샘플러에 사용되는 이 다양한 세팅 값들, 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드는 생성의 일관성, 다양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창조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씨앗을 사용하면 동일한 이미지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는데 다른 변수들이 변경되지 않아야 그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지형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같은 씨드가 같은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변수들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Control After Gener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픽스드라고 되어 있으면 컴퓨터에서는 1회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어떤 다른 변화가 없으면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을 돌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마침표 하나라도 찍어주거나 여기에 스텝을 한 단계라도 올리게 되면 여기에 런을 해보시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네, 비슷한 이미지가 나왔죠. 랜덤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시드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계속 바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나고 클릭을 하면 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아주 멋진 이미지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여기 있는 스텝스는 사실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 스텝스는 이 샘플이 완성될 때까지 몇 번이나 반복 작업을 할 것인지, 유화로 얘기하면 몇 번이나 덧칠을 할 것인지입니다. 유화에서 덧칠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덧칠을 하면 할수록 이미지 생성에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스텝스는 사실적인 이미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20에서 40 정도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CFG는 Classifier Pre-Guidance로서 프롬프트의 내용을 얼마나 이 이미지 생성에 반영할 것인가,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넣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값을 넣는데 최대 15까지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샘플러인데 이 샘플러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떤 생성 장치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샘플러가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샘플러들이 존재하는데 이 샘플러를 선택해 주었을 때 샘플러가 선택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값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시드 값으로 다른 샘플러를 선택했을 때 런을 해보시면 이렇게 샘플러가 달라지면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DPM, PP++ M을 선호하고 스케줄러는 파라스를 선호합니다. 스케줄러는 어떤 스케줄로 생성을 진행할 것인가인데 이미지 생성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안에도 어느 정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마치 식기세척기에서 어떤 코스를 이용해서 식기를 세척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노이즈는 얼마나 노이즈를 추가한 후 제거할 것인가입니다. 영원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일은 완전히 순수한 노이즈로 채우겠다는 의미인데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는 순수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100% 사용해 주는 것이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미지 투 이미지 기본 워크플로우를 준비했는데요. 이쪽에는 맞는 캔버스인 레이턴트 이미지가 아니라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이 이미지 입력용 포털인 VA 인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원본 이미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경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고 여기에 아르누보가 아니라 아르데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여기에 디노이즈 값을 1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본 이미지를 무시한 채 이 프롬프트의 내용을 반영해서 아르데코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해 줄 것입니다.
아르데코는 1920년도와 30년도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미술사조이고, 아르누보가 수공예 운동에 가까웠다면 이 아르데코는 좀 더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장식적인 특징을 지닌 그런 미술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아르누보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뚜렷한 이미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도 VA가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VA를 연결해 주시고, 입력용 포털에도 이 VA 모델을 연결해 주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면 원본과 비슷한 구조와 사물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장식은 상당히 직선적인 형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아르데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원본과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을 0.5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미지가 뚜렷한 차이를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0.8 정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런을 해보면 직선적인 형태의 다소 곡선적인 부분이 있는데 0.7 정도가 적합할 것 같네요. 0.7 해서 적용을 해보면 직선적인 장식에 약간의 곡선들이 들어간 결과물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럭스 모델을 사용한 텍스트 투 이미지 베이직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럭스 데브라는 최신 모델을 사용해서 커피숍 인테리어 아르노브 스타일이라는 그 프롬프트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마다 이 워크플로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엑셀 체크포인트는 모델 안에 클립과 VA를 가지고 있지만 이쪽 플럭스는 모델 안에 그런 것이 없고요. 이쪽에 클립을 별도로 빼주어야 했고요. 부정 프롬프트가 없습니다. 긍정 프롬프트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샘플러도 K 샘플러가 아니라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젯이 이렇게 인풋으로 변경되어 있고 위젯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외부에 값을 입력받아서 K 샘플러에서 사용하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그런 입력값도 있습니다. 베이직 가이더 이런 것들도 다르고요. 플럭스 가이던스 이것도 플럭스에만 사용되는 노드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A도 플럭스용 고유의 VA인 A-Save-Tensors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고요.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플럭스는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지 생성 시간은 기존의 SDXL 모델보다 좀 더 많이 소요될 것이고요. 이처럼 동일한 해상도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사진에 가까운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베이직 워크플로우의 구성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쪽에 빈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픽포인트가 아니라 샘플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K 샘플러 이렇게 넣고, 샘플러는 작업장에 해당된다고 했죠. 저는 가장 기본적인 K 샘플러를 사용할 것이고요. 여기서 모델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이쪽에 체크포인트 로드 심플이 나옵니다. 선택을 해주고 앞서 다운로드 받으신 그 모델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거넛 이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계인에 해당되고 이것이 이미지 생성 장치라고 말씀드렸고요. 번역기에 해당되는 클립 텍스트 인코드를 불러와주고, 여기에도 부정 프롬프트를 번역해줄 클립 텍스트 인코드를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번역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클립 모델을 넣어주고 선택해서 이것을 녹색으로 붉은색으로 보겠습니다. 색깔은 실제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레이텐트 이미지를 잡아당겨서 가장 아래에 있는 Empty Latent 이미지를 선택해주고, 해상도는 1024, 1024. 이쪽에 레이텐트를 잡아당겨서 VA 인코드, 출력용 포털에 해당되겠죠. 이것이 맞는 캠퍼스라고 말씀드렸고요. 맞는 캠퍼스가 작업 장치 안으로 들어갔고, 이쪽에 출력용 이 샘플 레이텐트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로 변경돼서 이곳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용 포털은 이 VA 모델이 들어가야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곳에 저처럼 커피 인 서울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텍스트, 워터마크, 커피숍 인 서울, 모더니즘 대문자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un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컴퓨유아의 기본 사용법과 이론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연결해 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도 높은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추천 영상과 재생 목록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